네, 그런가 하면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죠. 고영태 씨 역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제 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네. 보시면은 수의가 아니라 이렇게 사복을 입었어요. 네, 파란색 셔츠 네. 차림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결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수의를 꼭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사복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도 결국은 내가 무죄다, 난 잘못 그렇죠.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저 보면 좀 자신감 있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사복도 어떤 면면 의사 표시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도 한번 응시하고요. 그렇죠. 네. 카메라도 보고 아주 여유롭게 좀 가는 모습이 나는 뭐 떳떳하다라는 그런 뜻을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도 보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죄를 좀 인정하는 경우는 일부러라도 수의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이제 측은하게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판사가 보이기 봐야 위해서. 되니까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닌 게 포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영태 씨의 경우 사실은 최근에 재판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한테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영태 씨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부당하게 내가 대접을 받고 있다 또는 뭐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뭐 그 자기가 조사받을 때 뭐 검사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수의를 입다가 갑작스럽게 사복으로 밖에 입었잖아요. 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아 이제 검찰에서 내가 진술했던 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재판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네. 사실 뭐 큰 범위 내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마지막 이제 네. 피고인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런 있는 셈이죠. 거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에게 씌워진 죄는 저거하고 상관이 없이 매관 매직이란 말이죠. 맞아요. 매관 매직이나 뭐 인터넷 도박에 투자했다, 예. 뭐 주식 투자한다고 돈 빌렸다 안 이게 갚았다. 뭐 별건 세 가지 예. 혐의인데 그 중에 뭐 나머지 혐의 없음도 있고 조금 이제 억지로 걸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매관 매직 이 혐의 하나가 핵심인데 지금 나 강압 수사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 최순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을 따라가는 건 이게 전략이라고 치더라도 좋은 전략이 아닌데 오늘도 기사를 꼼꼼하게 보니까 변호인과 고영태 주장은 이거더군요. 자, CCTV 꺼, 영상 녹화 중단해 하고 검사가 들어와서 변호인이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변호인 보고 뒤로 빠지라고. 아, 그래서 이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은 협박이나 위압이 절대 아니었다. 근데 이 변호인이 뒤로 가서 앉으세요 한 거 맞는 것 같고 그 뒷자리라는 게 옆자리에서 뒷자리가 1m 거리 이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앞 마주보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그때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아니 겁을 먹었다면 이렇게 강한 반박을 변호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당당하게 변호인은 주장을 했다. 피고인의 권리를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의 권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쪽의 입장이 맞서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영상 기록은 없어요. 예, 예. 영상 녹화를 끈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판단될 문제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사실 좀 규정이 없습니다. 네,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어디 앉는지 규정이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검사실의 의자 위치에 따라 앉습니다. 왼쪽에 앉으면 앉아있고 뒤에 앉으면 뒤에 앉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고영태 씨하고 변호인은 검찰하고 조금 대립된 구도를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도가 되든 아니면 항고라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던 손부장하고 부장검사하고 마찰이 되고 그 부분이 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고영태 씨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국정농단의 피고인들과는 달리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최순실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된 지 6개월이 다 돼서 다 되고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네. 거의 끝나가는 상황. 구형까지도 그런데-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선고를 해야 된다. 공범 관계이기 예, 네. 예. 같이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석방되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그때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너무 진짜 본인 이제 구속도 끝나서 이제 그렇죠. 새 삶을 좀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음 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대통령도 새로 취임을 했고 네. 본인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차은택 감독부터 네. 이제 판결이 시작돼요. 지켜보죠. 네. 사실상 최순실 씨의 마음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때 한번 전화 통화 내용이 한번 공개됐잖아요. 이거 다 공개되면 죽음이야. 네.
사실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죄를 좀 인정하는 경우는 일부러라도 수의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이제 측은하게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판사가 보이기 봐야 위해서. 되니까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닌 게 이제 포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영태 씨의 경우 사실은 최근에 재판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한테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영태 씨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부당하게 내가 대접을 받고 있다 또는 뭐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뭐 그 자기가 조사받을 때 뭐 검사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뭐라고 조금 이제 억지로 걸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매관 매직 이 혐의 하나가 핵심인데 지금 나 강압 수사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 최순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을 따라가는 건 이게 전략이라고 치더라도 좋은 전략이 아닌데 오늘도 기사를 꼼꼼하게 보니까 변호인과 고영태 주장은 이거더군요. 자, CCTV 꺼, 영상 녹화 중단해 하고 검사가 들어와서 변호인이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변호인 보고 뒤로 빠지라고. 아. 그래서 이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은 이게 협박이나 위압이 절대 아니었다. 근데 이 변호인이 뒤로 가서 앉으세요 한 거 맞는 것 같고 그 뒷자리라는 게 옆자리에서 뒷자리가 1m 거리 이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죠. 고영태 씨 역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제 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네. 보시면은 수의가 아니라 이렇게 사복을 입었어요. 네, 파란색 셔츠 네. 차림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결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수의를 꼭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사복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도 네. 결국은 내가 무죄다, 난 잘못 그렇죠.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저 보면 좀 자신감 있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사복도 어떤 면의사 표시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도 수의? 한번 응시하고요. 그렇죠. 네. 카메라도 보고 아주 여유롭게 좀 가는 모습이 나는 뭐 떳떳하다라는 그런 뜻을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도 보고 뭐 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수의를 입다가 갑작스럽게 사복으로 밖에 입었잖아요. 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아 이제 검찰에서 내가 진술했던 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재판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네. 사실 뭐 큰 범위 내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마지막 이제 네. 피고인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런 있는 셈이죠. 거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에게 씌워진 죄는 저거하고 상관이 없이 매관 매직이란 말이죠. 맞아요. 매관 매직이나 뭐 인터넷 도박에 투자했다, 예. 뭐 주식 투자한다고 돈 빌렸다 안 이게 뭐 갚았다. 별건 세 가지 예. 혐의인데 그 중에 뭐 나머지 혐의 없음도 있고 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주보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그때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아니 겁을 먹었다면 이렇게 강한 반박을 변호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당당하게 변호인은 주장을 했다. 피고인의 권리를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의 권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쪽의 입장이 맞서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영상 기록은 없어요. 예, 예. 영상 녹화를 끈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판단될 문제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사실 좀 규정이 없습니다. 네.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어디 앉는지 규정이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검사실의 의자 위치에 따라 앉습니다. 왼쪽에 앉으면 앉아 있고 뒤에 앉으면 뒤에 앉는데 그래서 요번에 아마 고영태 씨하고